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임보 라디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살짝 늦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도 좀 꼼꼼히 읽으면서 첫 영상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준비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영상은 여러분 조용한 환경이나 이어폰으로 들어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라디오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럭키박스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총 브랜드 8곳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임보 라디오의 럭키박스를 채워주신 모든 브랜드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제가 썸네일로 걸어드렸던 사연입니다. 저는 4년째 먹토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라님. 저는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 20살 새내기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약 4년째 먹토를 하고 있어요. 네, 먹고 토하는 거요. 토를 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외모에 대한 강박도 그다지 없었고요. 첫 시작은 장염을 앓고 태어난 뒤 일반식을 너무 빨리 먹었는데 체해버린 탓에 억지로 토를 한 이유였어요. 일주일 정도 앓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 저보고 예뻐졌다, 살 빠졌다 하더라고요. 살을 빼면 예뻐지는구나. 그때부터 살에 대한 강박증과 폭식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강압적으로 조절하고 강박이 생기니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치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혹시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거기서 수아라는 인물이 먹토를 하는 걸 들키자 순식간에 욕이 퍼지는 연출이 나오는데 제게는 그 장면이 몇 년간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꼭 실패자로 낙인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일단 이 사연을 보자마자 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실을 진지하게 좀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그 4년간의 시간이 그 모습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남들의 시선이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 누구나 말 못할 비밀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보라돌이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욕할 만한 사유는 아니거든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의 그 수아 같은 상황,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시선, 역으로 돌려보면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바라보는 나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남들에게 비유를 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너가 4년 동안 그런 비밀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먹토가 몸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먹토를 유발하는 강박증과 폭식증은 어느 정도 치유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센터에 심리상담 센터 같은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심리상담을 통해서 좀 내 마음을 열어두는 연습을 하고 전문의 선생님이 권하는 치료 방법을 같이 병행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저랑 오늘 이제 약속을 딱 하는 거죠. 내년 8월 안으로는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노력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언니, 저 작년에 임보 라디오 첫 사연 썼던 누구누구인데 저 그때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으로 저와 약속을 해보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을 가볼게요.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 그런 사연들이에요. 너는 뭐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노력 안 해도 좀 잘 나오잖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연인데요. 너는 뭐든 쉽게 하는 것 같아. 세상이 쉬워 보이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안 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성격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까 궁금하시죠? 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 이번 시험 공부 많이 못했어 라고 얘기하고 90점 받는 학생이에요. 너는 자존감 되게 높겠다. 잘 사나 보다 라는 말도 많이 듣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못 사는 편에 가까워서 사람들이 날 깎아내릴까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사소하게 뭐 하나 시켜도 속으로 이를 악물고 완벽주의자인 척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 눈에는 제가 멋있다기보다는 운 좋고 뭐든 쉽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나 봐요.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점점 시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저 스스로 지는 느낌이라 너무 힘드네요. 하고 이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편입한 학교잖아요. 지방대를 다녔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생각보다 돈이 너무 크게 나가는 거예요. 전공책만 사는데도 돈이 다 나가고 특히 저는 뷰티 미용을 했기 때문에 미용 재료나 이런 메이크업 박스의 풀 세팅을 사는 것만으로도 진짜 100만 원이 훌떡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 너무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올 장학금을 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비슷한 점은 남들에게 공부를 많이 한 티를 내기 싫었어요. 자신이 없었던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남들이 다 아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뭔가 내가 생각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뭔가 열심히만 하는 애 이런 느낌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노력에 비해서 보여지는 건 좀 덜하게 행동을 했어요. 어찌어찌 해서 꽈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꽈탑이 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정말 죽어라 했거든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다가 새벽이 되면 너무 졸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창문을 탁 열었어요.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서 창문을 딱 열면 3면이 다 기숙사가 보여요. 불이 켜져 있는 기숙사를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불을 끄는 방이 돼야지.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그 장학금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나의 모습을 정말 자신감 있게 말하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았던 거죠. 남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정말 자랑스럽고 나 열심히 했다. 이거를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현재를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보내주신 보라돌이도요. 노력한 부분 그 순간 정말 죽어라 했다고 했잖아요. 나 진짜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네? 시선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다음 사연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공감하실 주제일 것 같아요. 저는 1년 반째 무기력증입니다. 공감하시죠? 우리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그래서 저도 딱 이 사연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대다수가 많이 공감을 하실 만한 사연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보라 언니. 저는 마지막 학기를 앞둔 대학교 휴학생이에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거의 1년 반 동안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귀찮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휴학생활 동안 여행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다가 복학이 다가왔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할 것도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워요. 이게 또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라 언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작년에 딱 2월에서 4월까지 이 마음을 딱 느꼈거든요.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시작되고 나서 저는 좀 빨리 왔어요. 무기력증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되게 먼지 같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작년 코로나 시작하고 2월에서 4월 사이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심지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무기력을 떨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누워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획을 고민한 게 아니라 핸드폰만 하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고 나 이거 했었어야 했는데
하고 자책하고 있고 하루를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또 무기력해지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해야 할 것을 알아. 그치만 그냥 눈 가리고 계속 아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핑계로 조금 뒤에 숨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전에는 핑계를 댈 무언가가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무언가로 나를 좀 숨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쉬게 되잖아요. 굉장히 찝찝해. 한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뭔가를 이루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마치 암기 게임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누적을 해가는 거예요. 아침엔 30분 일찍 일어나. 그 다음 날에는 30분 일찍 일어나자마자 세수랑 이만 닦고 근처 카페만이라도 몸을 움직여. 세 번째 날 30분 일찍 일어나. 그냥 카페로 몸을 움직여보자. 3가지만 계획해보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어요.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하나씩 쌓아가 보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뭔가 밍숭맹숭 뒤숭숭 우울 이럴 때 너무 보기 좋은 책인데요.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인데 이 책 꼭 추천드려요. 저 처음에 나무라고서 나이테이 얘기하고 막 그러면 죽는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책장을 열어봤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30년 이상 나무 의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세월이 깊은 그런 나무들 있죠. 그 나무들이 그냥 알아서 자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플 때는 나무도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를 치료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인생에 비유해서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한번 마음을 치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인보 라디오는 여기까지인데요. 일단은 3가지 사연으로 분량을 한번 뽑아봤는데 편집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올지. 여러분들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요 정도도 괜찮은지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주셨던 사연들도 제가 추후에 인보 라디오 계속 늘려나가면서 사연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추가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사연 링크를 적어드릴 거예요. 링크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텔러 원더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 세안 후 첫 단계에 바르면 굉장히 좋은 퍼스트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첫 단계에 뭔가 속수분을 쫙 채워줄 때 좋은 제품이에요. 코스알엑스 아하바 비타민C 데일리 토너와 스킨팩 화장솜 자극 없이 닦아내고 바르면서 각질 제거를 해주기 좋은 토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프릴 스킨의 트임 라이너 전 색상과 초슬림 쿠션 21호 제작을 같이 했던 트임 라이너 제품이죠. 눈의 트임과 라인을 요 5개로 끝낼 수가 있죠. 얇게 밀착되면서 발리는 쿠션이거든요. 함께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팔 락토시칼 락킹 세럼 패드 닦아쓰기도 좋고 올려놔서 쓰기도 너무너무 좋은 세럼 패드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랩 해풍쑥 세럼 크림 굉장히 진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 쉽게 바르기 너무너무 좋아서 손이 잘 가는 제품이거든요. 메이크 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오일 묽고 자극이 없으면서 너무 무겁거나 리치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로션 그 수분감과 보습감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로션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이거든요. 더마토리 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팩과 히알덤 밴드 마스크팩 약간 쎄하다 싶을 때는 초록팩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나는 오늘만큼은 수분을 낭낭하게 하시는 분들은 파란 팩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인보 라디오에 럭키박스를 채워주신 모든 브랜드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인보 라디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떨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